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브리국어 현대문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서술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복습을 한번 해보죠. 서술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내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일컫는데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절,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철수가 마음이 넓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서술어는 하나입니다. 넓다죠. 그런데 넓다의 주어는 철수가 넓은 게 아니죠. 무엇이 넓은 겁니까? 마음이 넓은 겁니다. 그런데 철수가가 주어라면 이 녀석도 서술어가 있어야 되는데 넓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철수가의 서술어는 무엇이냐? 마음이 넓다 전체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서술절이 되는 겁니다. 서술절은 다른 절, 그러니까 명사절이나 관형절, 부사절 같은 경우는 전성어미가 있었고요. 인용절은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그 절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있었지만 서술절은 그것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국어의 종결 표현과 높임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높임 표현을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떤 높임 표현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살펴보시죠. 자, 그럼 국어의 종결 표현과 높임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종결 표현은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사실상 복습이죠. 종결어미를 통해서 살펴봤으니까요. 그리고 높임 표현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 기억날 겁니다. 종결어미예요. 종결어미가 곧 종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그 문체법을 5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했었는지 기억나죠? 바로 요구사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평서형과 간탄형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이 특별히 없지만 의문형은 주로 대답을 요구하고요. 명령형과 청유형은 행동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령형 같은 경우는 청자의 행동만 요구하지만 청유형은 화자 또한 그 행동을 함께 하겠다라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해라체, 하계체, 하호체, 합쇼체, 높임법으로 등분을 또 나누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비격식체도 있습니다. 비격식체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격식체, 해라, 하계, 하호, 합쇼체에 해당하는 각각의 종결어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라체는 낮춤, 아주 낮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양반이 노비한테 쓰는 말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평서형은 는다가 되겠죠. 한다, 먹는다 이런 말투요. 감탄형은 야, 돌수야, 너 참 마당을 잘 쓰는구나, 는구나의 형태가 됩니다. 의문형은 밥은 먹었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느냐를 쓰게 되고요. 명령형은 마당 좀 잘 쓸어라 처럼 어라, 아라의 형태를 쓰게 되고요. 청유형은 뭐뭐 하자라는 말투를 쓰게 된다. 자, 하계체는 현대국어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특정 계층이라고 할까요? 특정 신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쓰는 말투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김서방, 장인어른 지금 식사하셨습니까? 김서방, 나 지금 밥을 지금 막 먹네. 네 형태로 평소형을 실현하죠. 감탄형, 바둑을 참 잘 두는구먼 자네. 그치? 구먼을 쓰게 되고요. 의문형, 어디서 배웠는가?처럼 는가를 사용하게 되고, 명령형, 나도 좀 알려주게. 그쵸? 개. 자, 바둑이나 한판 둡세. 이게 바로 하계체입니다. 하계체는 높임의 의도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대방을 어느 정도 존중해주는 예사 낮춤이라고 불러요. 하호체 보겠습니다. 하호체는 현대국어에서 사실상 쓰지 않는 높임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옛날에 가깝게는 1930, 40년대까지만 해도 사용했던 말투이긴 합니다. 이 하호체는 높임이긴 한데 그래도 완전 높여주지 않는 예사 높임이라고 합니다. 예사 높임의 하호체는요, 보통 이제 친구 관계, 어른인 친구 관계에 사용하거나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쓰는 남편이 아내에게 쓰는 말투였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하오, 하오. 감탄형, 놀라면은 그렇구려. 또는 뭐뭐 하는구려 이런 말투를 쓰게 되고요. 종결어미를. 의문형은 그러하오, 말꼬리만 좀 올려주면 되겠죠. 명령형은 드시오처럼 이제 오를 사용하게 됩니다. 청유형은 좀 특이한 게요, 읍시다의 형태예요. 갑시다 라는 말투요. 이게 왜 하호체냐? 보통 오로 끝나고 있는데 왜 합쇼체 같은 형태, 마치 합쇼체랑 형태가 유사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호체로 분류하고 있느냐?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에게 교장 선생님 식당 갑시다 라고 하면은 조금 예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 높여주고 있지 않은 말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합쇼체 볼게요. 합쇼체는 이제 군대 말투 다나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는 노비가 대감마님한테 쓰는 말투예요. 평서형 입니다 라는 말투 많이 쓰잖아요. 입니다. 감탄형은 따로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합쇼체를 쓰는 사람은 감탄조차 못하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뭐뭐 하는 군요의 형태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뭐 하는 군요 같은 경우는 요 결합형이기 때문에 따로 독자적인 합쇼체의 종결어비로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으로 두고요. 의문형은 입니까가 되겠죠. 자, 명령형은 이 합쇼, 하십시오입니다. 하십시오. 읍시오가 되겠고요. 청유형은 여기에 지금 읍시다가 갔으니까 합쇼체의 청유형은 뭐가 될 것이냐? 바로 그러시지요, 뭐 하시지요 할 때 시지요입니다. 선생님, 시지요의 이 요도 요 결합형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요 결합형 같은 경우는 요를 떼면 반말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합쇼체의 청유형 시지요는 하나의 고유한 종결어미로 봅니다. 뭐 그러시지요가 아니면 되지만 그러시지 이게 낮춤말은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종결어미 예시도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먹는다, 먹자, 먹네, 먹는구먼, 먹는가, 먹게, 먹세, 가오, 가는구려, 가오, 가오, 갑시다. 너무 많네요. 자, 종결어미 봤고요. 이제 종결어미에서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바로 의문문인데요. 의문문 보세요. 오늘 급식 뭐 나와?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 탕수육 나와 이런 식으로 대답할 거 아니에요? 자, 반면에 치킨 좋아해? 하면은 응, 아니로 대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너 안 일어나니? 했을 때 대답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어나야지. 그렇죠? 그리고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이거 질문인가요? 그게 아니라 바람을 탓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겁니다. 의문문의 종류가 지금 선생님이 4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오늘 급식 뭐 나와? 라고 물어보면 탕수육 나와 라고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설명 의문문의 특징은 이 뭐와 같은 의문사, 지시부사로 썼는데 의문사라고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의문사가 들어갑니다. 오늘 급식 뭐 나와? 의문사가 들어가면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달리 말하면 이 뭐가 빠지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보세요. 오늘 급식 나와? 하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응 또는 아니. 치킨 좋아해? 하면은 응 또는 아니라고 판정하게 되잖아요. 이런 의문문을 우리는 판정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이 의문사의 여부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너 안 일어나니? 했을 때 이것은 완전 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명령을 질문으로 돌려서 하는 이런 의문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수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꾸며주는 방법을 일컫는데 명령형을 이렇게 돌려서 의문문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이것도 문학에서는 서리법, 서리적 표현이라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이 또한 수사 의문문에 들어갑니다. 진짜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선생님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나 하자면 재밌는 사실인데 경상도는 어미만으로도 설명 판정 의문문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 중부방언, 이 표준어 같은 경우에는 이 의문사가 들어갔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정 설명을 구분하게 되지만 경상도는 어미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밥 묻나? 그러면은 응 묻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판정 의문문이죠. 뭐 묻노? 하면 뭐가 돼요? 돼지국밥 묻다처럼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뭐 같은 지금 의문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설명 의문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금 뭐가 들어갔느냐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금 어미도 달라요. 보세요. 밥 묻나 같은 경우는 모음 아로 끝나고 있고 머문노 같은 경우는 모음 오로 끝나고 있죠. 그렇죠? 어미가 다릅니다. 설명 의문문 같은 경우는 오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요. 판정 의문문은 아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근데 이것을 왜 설명하느냐? 여러분 중세국어에도 바로 이렇게 어미만을 통해서도 판정과 설명이 구분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혹시 중세국어 문제가 출제가 만약에 되면은 이 어미만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고 경상도 사투리를 떠올리면 여러분이 맞히기가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자,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높임 표현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65세 할아버지 등장했고요. 32세 삼촌 한 명, 학생. 지금 각자 나이대가 다르네요. 그렇죠? 자, 이 학생과 이 삼촌이 지금 서로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할아버지를 언급하면서 주어로 언급하면서 이 할아버지를 높여주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할아버지께서 어디 계시니? 라고 질문하자 할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동문서답을 하네요. 자, 그런데 할아버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문장의 주어는 할아버지께서인 건 알겠죠. 자, 할아버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문법 요소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바로 보이네요. 바로 깨서입니다. 깨서는 여러분이 예전에 공부했지만 주격조사죠. 자, 주격조사를 통해서 주어를 높여줄 수 있어요. 하나 더 봅시다. 어디 보입니까? 하시고 계십니다 해서 하시. 여러분 선어말 어미 할 때도 선생님이 유일하게 높임의 의도를 갖고 있는 선어말 어미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만 남아있다고 했었죠. 이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주어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계시다예요. 계시다의 시는 선어말 어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를 빼버리면 게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계시다가 하나의 굳어진 어휘로 보는데 계시다는 무조건 주어를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어휘로서도 주체를 높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방법이 주어를 높여주는 방법, 주체 높임인 겁니다. 자, 주체 높임만 있느냐? 자, 여기서 보세요. 청자와 화자도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높임법이 다릅니다. 자, 32살의 이 삼촌은 화자에게, 이 학생에게 존댓말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화자는 삼촌에게 존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뒤에 종결어미죠. 입니다. 이거 무슨 말투예요? 아주 높임, 합조체잖아요. 이처럼 상대를 높여주는 것, 상대방, 청자를 높여주는 방법은 바로 종결어미를 통하는데 바로 이 방법을 상대 높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 높임은 그러니까 앞서서 종결어미를 통해서 공부했으니까 따로 깊게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 지금 살펴본 높임법의 종류는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이에요. 근데 높임법의 종류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객체 높임입니다. 객체 높임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역시 대화 상황에서 아까 그 할아버지를 주어가 아닌 대상이라 하면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목적어나 부사어가 될 겁니다. 목적어나 부사어를 언급할 때 이 할아버지를 높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향이 어디시니? 라고 묻자 제가 할아버지께 여쭈어 볼게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할아버지는 주어가 아니라 뭐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까? 부사어로 제시가 되고 있죠. 할아버지께니까요. 자, 그런데 이 할아버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문법 요소 첫 번째 바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깨입니다. 깨는 여러분 부사격 조사죠. 부사격 조사 원래 높임의 의도가 없으면 할아버지에게가 될 건데 에게 대신에 깨라고 하는 높임의 의도를 갖고 있는 부사격 조사를 사용했습니다. 자, 또 할아버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여쭙다라고 하는 말을 썼죠. 이 또한 여러분 특수한 어휘입니다. 아까 주체 높임에서 계시다가 특수한 어휘라고 했잖아요. 여쭙다도 특수한 어휘인데 그러면 주체 높임에 선어말어미 시가 있었듯이 객체 높임에도 있지 않느냐? 아쉽게도 객체 높임에는 선어말어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있었어요. 쌉의 형태가 중세국어 시기에는 있었습니다만 현대국어에는 다만 흔적으로 남아있다. 원래 요 였다라고 하는 말에 잡이 들어가서 엿잡다라고 쓰이던 것이 현대국어로 여쭙다라고 하는 특수한 어휘로 굳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체를 높여주는 방법을 객체 높임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삼촌이 아까 물음이 보니까 할아버지의 고향이 어디시니라는 그 물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고향이 어디시니라고 하는 문장을 가만히 보니 주어가 할아버지가 아니라 고향입니다. 그런데 서술어에 보니까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주체가 고향이라고 하는 높이기 다소 애매한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닌 대상을 높여줄 수 있을까요? 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간접 높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할 건데요. 자, 할아버지 목도리가 정말 예쁘시네요 라고 했다고 합시다. 여기서도 주어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목도리입니다. 목도리가 예쁜 건데 거기에도 주체 높임의 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주어의 소유물은요 높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물을 높여줌으로써 당연히 주어도 높여지죠. 간접적으로 주어까지 높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높임법을 간접 높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접 높임은 주체 높임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소리가 좋으셔요 라고 해서도 목소리는 주어가 가지고 있는 일부분입니다. 그 일부분도 높여주게 되는 것도 간접 높임이라고 해요. 자, 오늘 조회 시간에 말씀이 계신가요? 이 말씀도 높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또한 주어의 생각,
주어의 말 이런 것도 높여줄 수 있어요. 그것 또한 간접 높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말씀이 계시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죠? 네, 맞습니다. 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간접 높임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간접 높임의 경우는 계시다 대신에 반드시 있으시다를 사용한다라는 점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체, 객체, 상대 높임 이 세 가지 주요 높임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 자, 이러한 대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학생아, 할아버지 좀 모셔와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모시러 갔어요.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삼촌께서 할아버지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면 할아버지 굉장히 기분 나쁠걸요. 왜냐면 본인을 높여주지 않고 있잖아.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하셨어요 라면서 객체를 높여주면 더 좋을 텐데 높여주지 않고 있고, 또 기분 나쁜 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서 나는 나이가 훨씬 많은 할아버지는 높여주지 않고 있으면서 삼촌은 지금 주체라고 해서 높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는요, 삼촌을 높여주면은 곤란합니다. 삼촌을 높이지 않고 이렇게 삼촌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라고 주체를 높이는 것을 실현하지 않아야 돼요. 자, 이것을 바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주어를 높이는 것을 억누른다 라고 해서 압존법이라고 해요. 누를 앞자에다가 높일 존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청자가 주어보다 높은 대상일 때는 아무리 주어가 화자보다 높은 대상이더라 하더라도 높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압존법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의 상대 높임을 실현해보자 라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그냥 선생님 정답만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만 확인하세요. 자, 다음. 자, 됐습니다. 정답 확인하셨고, 자, 그럼 끝으로 문제 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두 가지 문제입니다. 자, 3번. 기역과 디귿의 예가 모두 나타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자, 첫 번째 기역. 선어말음이 시를, 주체 높임의 선어말음이 시를 써야 되고요. 객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한 어휘도 사용하래요. 그리고 높임의 종결어미를 사용해야 된답니다. 제일 간단한 것은 높임의 종결어미부터 일단 찾는 거예요. 자, 읍니다. 자, 읍니다. 자, 지금 2, 3번은 빼도 되겠네요. 그쵸? 종결어미가 높임의 의도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주체 높임의 선어말음이 시를 쓰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주무십니다. 사실 이건 주무시다 자체가 하나의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빼야 됩니다. 들이셨습니다 같은 경우는 들이다라고 하는 말에 시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주체를 높여주고 있긴 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에도 지금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4, 5번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그러면 이제 객체를 높이고 있는 특수한 어휘를 쓰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자, 이 문장에서 일단 객체가 뭔지 보겠습니다. 4번은 할머니께예요. 그러니까 높임의 대상인데 저에게는 본인이기 때문에, 객체가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을 높여줄 수는 없으므로 일단 정답이 4번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객체 높임의 특수한 어휘를 쓰고 있느냐? 여러분, 들이다의 낮춤말이 뭐예요? 주다잖아요. 그런데 그 객체,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게 될 경우에 특수한 어휘 들이다를 쓰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쉽죠? 자, 6번 보겠습니다. 보기 1에 따라 보기 2의 빈칸을 읽다의 활용어용으로 채워 넣는다고 할 때 기역 미음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하십시오체의 의문문 기역 들어가야 되는 게 읽습니까? 맞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하오체의 청유문 읍시다죠? 그죠? 갑시다 할 때 읍시다 맞네요. 자, 디귿 헤라체의 평서문 는다죠? 자, 읽는다 맞네요. 자, 헤라체의 감탄문 는구나죠? 읽는구나 맞네요. 자, 비격식체 비격식체는 어요고요. 그냥 어예요. 자, 근데 이문문 읽니가 아니라 읽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높임법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어때요? 어렵나요? 내용이 좀 많은가요? 그래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 내용들을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간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